2025년 1월 15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 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1.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은 파도였습니다. 장전에 확인된 PPI 생산자물 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나 기대감이란 김칫국을 마시며 상승으로 시작한 주요 지수들이 아니야 PPI 둔화된 건 일시적인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으로 다시 급락 그리고 또 급등 또 급락을 반복하다가 장 막판엔 소폭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한마디로 유난 떤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 30분에 CPI 지수가 나오면 그때 이러니 저러니 반응을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PPI가 예상치 하락이며 C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오늘 밤은 또 뭐로 유난을 뜰지가 궁금합니다. 3. 어제 미증시의 변동성은 지표 발표보다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금요일 옵션 만기일 직전의 변동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본편은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이후입니다. 지금까진 트럼프 당선으로 올 수 있는 기대치를 땡겨서 오른 부분과 우려로 하락된 부분이 혼재된 시장입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패를 까본 후에 반대로 급락이 또 지금 약세를 받는 쪽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4. 미국은 최근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안타까운 일이자 현재 제일 큰 불행은 LA 산불이죠. 이런 자연재해는 재미난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현재 벌어지는 재난, 재해는 재미난 일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5. 어제 미국 하원에서 여성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 참가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스포츠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여성 경기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겁니다. 지극히 사견이지만 이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최근 미국은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LA 산불 당시 LA 시장 캐런 베이스가 메이저 뉴스에서 산불 발생 시 해외여행 다녀온 걸 후회하냐고 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는 대담함 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이스라엘이 하마스 모든 구성원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을 지지한다는 극단적인 강경 발언도 하는 진풍경도 나옵니다.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메타의 마크 주크버그도 참석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만 하라고 해도 아마 끄적임 하루 페이지 전체를 다 쓸 정도로 재미난 이슈가 많습니다. 6. 어제 잠시 공유했던 LA 산불과 채권금리 영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냥 수박겉타기 정도로 스쳐 지나가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모든 일은 금융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로 보시면 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7. LA 산불 피해액이 현재까지만 추정으로 200조가 넘습니다. 2024년 여름 이후 많은 보험사들이 화재 위험 지역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보험사들은 여러 형태의 보험금을 청구받을 예정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될 것이고 보험금 지급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가장 많이 보유한 투자자산은 채권입니다. 그중 제일 안전하다고 보는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 이번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들이 현금 마련을 위하여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채권이 흔해질 테니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반대로 국채금리는 상승을 할 겁니다.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도 이러한 투자 심리에도 기인한 겁니다. 8. 어차피 포트폴리오 바꾸려고 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여건과 상황에 맞춰 조정을 하는 수준이겠지만 보험금 지급을 위한 국채 매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덤핑으로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 때마침 트럼프 취임 이후 공약 실행을 위하여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르던 것과 겹치면서 최근 채권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트리거가 된 겁니다. 과거처럼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국채 외엔 안전자산 대책이 없어서 찍는 촉종 매입을 해주던 시절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최근 미국 장기물 채권 금리의 상승 이유를 이런 관점에서도 추정해보시면 됩니다. 9. 환율 이야기를 이어해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6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장 마감 시점엔 1463.04원 내외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직전날 1480원대까지 치솟은 거 대비해서 빠르게 환율이 내려와 줬는데 국민연금에 선물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500억 달러의 달러 매도 물량을 처리 가능하며 하루 최대 23억 달러가량의 환해지 물량으로 대응할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환해지가 뭐고 원리와 등등을 설명하자면 길어집니다. 틈틈이 자주 언급할 거니 오늘 짧게 쉽게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도해 시장에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건 아니고 선물한 매도를 하면 누군가 받아줘야 할 매수 주체가 있어야 하니 국내은행이나 외국은행과 사전에 딜을 하여 처리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국민연금이 국내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베스트는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를 빨리 체결하는 건데 조선업이 절실한 미국이기 때문에 좋은 딜을 만들 수 있길 바라지만 나라 꼬라지가 이래서 큰 기대는 안합니다. 10. 참고로 정부 차원의 선물한 해지가 잘 되며 정말 특별한 글로벌 최악의 변수만 없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1450원대, 하단은 1350원으로 크게 박스권을 두고 1400원을 기준으로의 움직임을 2025년 환율 움직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일 밤사이 역외환율 거래에서 순간적으로 1456.5원대까지 거래가 되기도 한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는 1462원 내외 거래 중입니다. 10일 어제 국내 증시는 2차전지, 엔터, 로봇, 바이오를 비롯 그동안 주춤하던 섹터가 너도 나도 하면서 골고루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지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2차전지와 바이오 시총 상위권, 포진이 많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1% 이상 상승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는 다시 2497포인트
2포인트로 2500 지수까지 3포인트가 남았고 코스닥은 700 지수를 깨지 않고 잘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딱히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던 하루였습니다. 13. 2차전지 섹터가 오후 전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매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모델 Y에 탑재된 배터리셀 공급은 물론 양극재, 음극재 모두 한국 제품이 들어간다는 소식에 국내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전고체와 ESS, 음극재 쪽으로 대시세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전체가 바다 위의 큰 크루즈선과 비교를 했습니다. 뱃머리를 서서히 돌리는 과정에 어제는 조타인들을 한번 휙 틀어봤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올리고 누르고 조정하고를 반복하면서 전체 섹터를 우상향으로 돌리는지를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14.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 HLB그룹사 전체가 시간의 상한가 근처로 냅다 지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장마감 후 HLB의 가남 신약, 허가 마지막 관문인 제조 및 품질관리 CMC 실사가 완료됐다는 기사에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HLB 이벤트는 이제 2달 뒤인 3월 20일 내외 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확률은 노코멘트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 고니는 다음 플랜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란 겁니다. 금양일 유광지 회장님은 빨리 원포인트 레슨 받으라고 권했는데 아직도 안 받으신 것 같네요. 초크입니다. 15. 주가를 우선 머리끝까지 올려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 마감 직전에 급하게 추가로 주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을 신고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입니다. 기업 결합 승인이 난 이후에는 사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머지않아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이 변경되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16. https://www 유튜브 COMSHORTSDIVBOL 중국 엔진 AI사의 휴머노이드 S1이 보행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170cm 키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뒤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실제 조정을 했던 안 했던 궁극적으론 이런 사람과 거의 흡사한 움직임의 로봇을 현재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7.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주요 강국들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앞으로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여야를 떠나 본인들만 정권과 권력을 잡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공수표와 혼이 담긴 구라를 치며 정작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줄이고 있습니다. 뭘 하길 바라지도 않으니 한국이 가려는 긍정적인 길을 방해나 하지 않길 바라야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을 거의 90% 이상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올해부터는 대당 2천만원 이하로 상업화를 시킬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지는 검증된 상태입니다. 18. 일본 미야자키현 지역에 규모 6.8 지진 발생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곧 발표 예정입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10만 15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대형 주기로 향후 30년 이내에 7,080% 이상의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일본 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까진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만 30년 이내라는 건 당장 내일 나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946년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80여 년 가까이가 지난 상태입니다. 향후 발생 시 예상 피해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을 뛰어넘을 거라고 하니 기정사실이지만 시점이 언제나만 남은 문제입니다. 가끔 일본에 대한 과거 인식으로 지진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동일본 대지진급의 지진은 안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19. 한국조선업이 현재 호황기라고 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앞으로 30년간 364척의 군함을 확보할 예정이고 1600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한국입니다. 정확하게는 한국 기업의 조선기술입니다. 대안이 딱히 없는 독과점 형태의 기회이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잘 조율하여 좋은 조건과 딜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 구정 전인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긴 연휴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이란 슬로건을 걸었는데 참 평소엔 챙기지도 않는 민생을 이럴 때 생색을 냅니다. 원하지도 않는 휴일은 붙여가지고 연휴가 길면 일본이나 해외여행을 더 나가고 정작 민생을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휴일 직격탄을 맞는데 누굴 위한 휴일인진 모르겠지만 구정 연휴가 길어졌습니다. 21. https://www 유튜브 COMWATCH VQPLS-M45TC4 앨런 머스크의 17년 전 인터뷰입니다. 앳된 모습이지만 당시 언급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래를 이제 현실로 이룬 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수성가로 가장 많은 부를 이룬 살아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파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으면 지금 사업이나 준비하시려는 그 모든 분들도 과거 17년 전에 앨런 머스크가 얻은 현재를 얻지 않을까 응원해봅니다. 22. https://www 유튜브 COMSHORTSFS 영재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머스크의 영상을 공유를 몇 개 하게 되네요. 이 짧은 쇼츠를 보면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분명 우리 일반 지구인이 관심 가지지 않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현재 지구상의 과학기술이 그걸 실현하기엔 부족한 게 많아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20년 전에 모두가 말도 안 된다는 그의 이야기를 현재 현실로 만든 그입니다. 이 영상의 시공간 이동 이야기도 지금은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미래에 단서가 될 이야기라고도 생각합니다. 23. 오늘 국내 증시도 크게 나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진다고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최근 유리기판 섹터가 수급이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잡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2차전지가 추세를 얼마나 이어갈지가 관건이기도 합니다. 바이오 섹터는 25년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로봇, AI, 우주항공 섹터는 물론이고
오늘 장 초반엔 자유주행 쪽이 시세를 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섹터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 초반 시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추세를 돌리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옥석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